네, 매주 월요일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발견의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은 연휴에서 못 나오셨고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런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좀 약간 조정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반등을 했어요. 이 배경이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도 좀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이 한 1.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3% 상승을 하면서 연초 대비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보합 정도 되죠.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 후반에 갔었을 때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 숫자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가가 3.3% 정도, 좀 높게 보면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냐 했었을 때 이제 주거비 쪽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한번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던 게 8%대고요. 그리고 지금 쭉 내려와서 6.2%인데 중요한 게 이제 전달 대비해서의 숫자가 0.5%나 상승하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뭐 거의 6%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라면은 좀 걱정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또 뭐 홍해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걱정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유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급망 지수인데요. 공급망 지수의 흐름과 미국의 이 물가 지수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은 앞으로 물가는 떨어질 거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공급망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2%대에 수렴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좀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인플레이션은 하락 주기에 있을 거고 주거비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락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는 저희는 계속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 중간중간에 올라갈 때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봐야죠.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말 짧았었을 때가 2년이고요. 길면은 5년 가까이 되고 또 상승폭은 최소 73%의 상승률, 높게 보면은 123%의 상승률을 S&P 500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5개월 정도 됐고요. 하락하는 구간이. 물론 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상승폭은 지금 3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하락기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빠르게 좀 완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좋게 보면은 뭐 긍정적인 신호지만 나쁘게 보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참 마음에 드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게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정말 주식시장에 오히려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번 금리 인하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3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아까 인플레이션 숫자가 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요번에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인하할 가능성이 81%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최소 뭐 마이너스 1.25%니까 5번 정도 금리 내려줄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 연준도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는 구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이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또 단기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해소가 됐다. 그럼 이건 문제예요.
이건 완전히 침체죠. 침체죠. 예. 그게 아니라 장기 금리를 보시면 살짝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리고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더 기대하시는 게 맞다. 또한 이런 숫자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예대율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 대손상각으로 여전히 감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두 달 평균으로 계산했었을 때 다시 이제 5%대로 상승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예금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예대율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상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6대4 전략 얘기 많이 하지만 예. 저희는 여전히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8대2 전략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덧붙여가지고 또 최근에 이거 광해 통화라고 하죠. M2 증가율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고 M2가 늘어나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을 계산할 때 저는 이제 M2 숫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M2가 어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적절하게 고점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를 좀 예측을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뭐 그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라든지 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M2가 줄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고점 형성하는 기간이 점점 더 뒤로 간다라는 거고요. 지금 테이블상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봤더니 사실 M2를 좀 가져가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가져가는 쪽이 가상화폐 시장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가상화폐 시장까지 집어넣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시총 나누기 M2로서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가라고 계산해봤더니 한 16%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예, 그게 이제 M2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걸 가지고 이 적절한 어떤 고점 형성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계산해 봤더니 아마 연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S&P 500이 5,200포인트, 나스닥은 18,5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2가 더 이상 안 증가하면 또 내년도에는 이 고점이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 또 이게 늘어나면 또 이게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M2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적절한 고점 형성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M2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4분기 실적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좀 실망이 좀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자, 지금 이제 한 6%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0.1%고요. 매출이 플러스 2.8%,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2.8%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마진의 축소 현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익 증가율이 1.3%가 아니라 두 자릿수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올해에 대한 이익 전망은 굉장히 높은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에 있어서 매출 증가율을 5.5%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EPS 증가율을 11.8%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PER이 19.5배 수준이니까 인플레이션만 2%대 3% 미만으로 떨어져 준다면 아마도 이게 좀 늘어나면서 또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효과. 그래서 특히 이 4, 4분기 실적 발표되는 이제 앞으로의 몇 주간 이 굉장히 주가에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이게 나스닥 100 위주로 투자하는 이런 전략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 M7이라고 하는데도 약간 출렁출렁하고 그래서 중소형주도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우리 선진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전히 지금 선진국이 좋죠. 특히 미국과 일본의 증시가 좋다. 우리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중에서 선진국 투자를 75% 정도 한다. 이렇게 이제 감안하면 이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했었을 때 미국의 나스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빅세븐을 포함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을 보시면 이제 전기차나 반도체 쪽이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가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 한 5% 정도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 그 미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왜 저희가 이제 빅테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냐면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잖아요. 그죠? 연말에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중소형주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2021년 고점을 뚫지를 못해요. 이 숫자는 근데 러셀 2000의 가치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게 더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의 중소형주는 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사실 결국 이 M7입니다. 보시면 더블탑을 만들어서 빠질 거라고 예측했지만 다 돌렸고요. 이제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2, 3년 동안에 상당히 매력 있는 차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글로벌 시총 톱10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신흥국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궁금한데 업종별 매력도를 생각하면 여전히 중국을 봐야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중국의 비중은 좀 적게 가져가는 게 맞겠고요. 오히려 다른 국가들, 특히 보시면은 이제 한국, 그리고 대만, 베트남, 인도 쪽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결국 더 이상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번에 또 이제 대만 선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시면은 유동성을 아직은 많이 부여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특히 M1 증가율은 거의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 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 국가들도 상당히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홍콩 H 지수가 지금 더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건지 안 올라갈 건지는 결국 M2 증가율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을 투자하든 어느 나라를 투자를 하든 간에 결국 매력도가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형 기술주나 IT,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에 절반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흐름의 변화가 있고 시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셔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증시는 정말 미인 선발대회라고 하는 케인스 말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